네, 안녕하십니까.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분 두 분이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먼저 소개를 한번 나눠드릴게요. 먼저는 지난번에 저희 성북문화원의 박수진 과장과 함께 제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정릉 3편에 관련된 내용은 이쪽 지역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을 모셨어요. 바로 누구시죠? 본인이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성북문화원의 향토사 연구팀의 팀장으로 있는 백외준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청중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 썰렁을 하지만 그래도 또 매끄럽게 됐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제 왼편으로는 또 이 정릉 지역 관련돼서 또 많은 의정 활동도 하시고 또 이 역사나 우리 역사 문화유산 그다음에 친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노력을 애써주시는 분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문수 서울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두 명에서 진행을 하다가 오늘은 양옆으로 또 미남 두 분을 또 함께 모시고 진행을 하니까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릉동을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정릉, 능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정릉, 즉, 신덕왕후 강씨의 원찰이었던 흥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의원님, 그때 같이 좀 시간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네, 아쉽습니다. 네. 제가 저 녹화된 거 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청취자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흥천사 이후에 성북구 정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관점부터 조선시대 특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송가정에 관련돼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청취자분들이 버스 타다가 지나가다가 들었던 이름인데 할 수도 있는데 의원님은 잘 아시죠? 송가정 말. 저는 네. 손가정 노인정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왜 손가정 노인정이지 처음 이제 와가지고 네, 잘 몰랐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뭐 벌써 뭐 몇 세대째고 뭐 그런 얘기를 해줘서 알고 또 그 아마 손가정 노인정이 이제 중간에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네. 적도 있어. 그래서 이제 송가정이라는 네. 얘기를 알게 됐죠. 예. 네. 의원님도 이제 송가정 노인정도 있었고 예전에 그쪽 동네를 또 많이 시정 업무를 또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요 이야기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김문수 의원님이. 백예준 팀장님은 송가정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왜 송가정이라고 불렀죠? 옛날부터? 일단은 이제 그 이름을 보시면 손이라고 돼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네. 그 말은 이제 예전에 여기가 밀양 손씨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던 그런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송가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양 소시 중에 의창군파라고 네. 이게 파가 있는데 그 의창군파의 집성촌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죠? 네. 여러분 그 집성촌이라는 게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건데 지금 농촌이랄지 예전 농촌 같은 경우는 다 마을들이 이렇게 집성촌이었습니다. 같은 성씨들이 같이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조선 시대 이제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이제 많이 생겨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대체로 이제 어떤 관리나 양반들이 낙향을 해서 이제 그 시골에 살게 되면서부터 이제 자기들의 자손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마을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게 네. 여쭤봤는데 사실은 제가 깊이 있게는 몰라서 근데 보통 이제 손씨 일가, 네. 뭐 손가, 네네. 뭐 손가 집안 뭐 이렇게는 네. 보통 들어봤는데 네. 정이라는 가정, 뭐 손가들의 가정, 뭐 이런 뜻인가요? 뭐 이게 정자는 이제 그 정자 정자입니다. 정자가 있었나요? 정자가.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랬구나. 예, 이게 또 그렇게 송가장이라고도 했어요. 손가장. 지금 네. 화면 뒤로 보시면 우리 네. 백예준 팀장이 준비했는데 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노란 집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밑에 네. 송가장이라고 써 있어요. 한문으로. 아, 그래요? 이게 아마 조선 중후기 때 지도인가요? 조선 후기 예, 때. 조선 후기 때 지도. 지도에도 그때도 나와 예, 있어요? 지도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이 성북구의 마을이 옛날부터 있지는 않았던 이유가 이게 마사토라고 해서 이게
농사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쪽 동네가. 그렇죠. 네, 겨우겨우 아. 밭농사 네. 정도 지을 수 그러니까 있는 모래흙이어가지고 밭농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밭농사를 했던 공간이 이제 지도로 표기됐는데 네. 당당하게 뭐 정릉동이라고도 안 나오고 송가정이라고 딱 오.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러면 대단한 이렇게 네, 그 네. 좀 마을 큰 집안들이었나 그, 봐요. 동네가. 네. 네. 그래서 요 이야기들이 많은데 흔히들 송가정, 송가장 하는데 옛날 지도에도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마을로서의 기능도 있었고 아무래도 성북구가 동북 지역으로부터의 관문이었거든요. 지금 동서문 네. 해안문도 있지만 미아리고개도 있지만 음. 이 정릉 일대 요 구간이 한경도라든지 음. 강원도 일대부터 이제 서울로 한성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딱 아. 중간에 위치였기 때문에 역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 구실도 좀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 이제 송가장 마을은 이제 동소문동 밖에서는 가장 큰 마을이었고 또 이제 1600년대 이제 정릉이 또 들어서면서 마을이 점점 이제 커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가장이 먼저 있었고 음. 정릉 이쪽으로 옮기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네. 더 모아지게 그렇죠. 됐다는 예, 거죠. 정릉을 수호하기 위한 사람들이 또 사는 마을이 생겼기 때문에 송가장은 이렇게 점점 마을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도는 보니까 동국 여도라고 해서 음. 19세기 초에 이제 제작된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아까 송가정 위치를 이렇게 제대로 말씀 안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송가정 가시려면은 그 정릉 시장 아시죠? 예. 정릉 네. 시장으로 입구로 들어가셔서 이제 정릉천을 넘으면은 그 느티나무 하나가 큰 네. 느티나무 하나가 보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옛날 보시면 느티나무 밑으로 가면 평상이 한 두어 개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은 송가정이라고 표시해 놓은 그 표석이 있습니다. 예, 그쪽이 바로 이제 송가정이니까 정자가 아마 그럼 그쪽에 있었다라는 예, 이야기가 예, 되겠네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거기 근처가 그때 음. 노인정 있었던 예, 노인정. 데고 너무 이제 하천가에 네. 또 인접해 있는 데다가 네. 아마 산책로 만들면서 그때 그게 저기 또 노인정이 합쳐졌어요. 네. 다른 예. 데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진 보면은 음. 노인정이 이렇게 정릉천에 이렇게 기둥을 딱 들이우고 그런 예, 예. 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번외이긴 하지만 의원님은 또 구정과 시정 업무를 하시니까 이 정자를 좀 복원하면 역사적으로도 의미도 있고 노인정 있던 자리니까 휴게 공간으로서 정릉에 또 안식처도 되면서 역사적인 또 근거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랑방- 손가정 이름이 어쨌든 그 정자, 정자 이름이죠. 네. 손가의 정자에서 유래가 그러니까. 네, 네, 예. 아 이렇게 던지니까 좋은데요. 의원님한테 이런 거 의미가 그래요? 있다라는 네, 걸 정자 하나 하니까. 있으면 좋죠.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네. 누가 네. 그 짓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네, 네.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또 복원 얘기가 와서 이렇게 예. 잠깐 드리는데요. 근데 송가정 옆에 이제 또 정릉천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네. 정릉천에 이제 가시면 이제 바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좋은데 그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거기 놀러 오신 그 양반네들이 바위에다가 자기가 식구를 막 많이 써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각석이라고 하죠, 예, 각석. 각석. 예. 지금 설악산 뭐 비선대 네. 나가면 이렇게 지금도 보실 수 그게 있는 남아 게 있나요? 있죠.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남구만이라는 이제 큰 대신이 한번 이렇게 여기서 크게 한번 놀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있어요, 그러면. 네, 네. 예, 예. 오. 그래서 송가정 바위에다가 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요. 아. 예, 그 바위가 그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개발되면서 그냥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바위가 없어져.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송가정 마을과 관련된 어떤 고사라고 해야 되나? 옛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정조대왕도 나오나요? 네, 네. 예, 이게 또 송가정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을 또 같이 합쳐가지고 토지 분쟁 사건이 또 힘을 냈다고 해요. 그 얘기를 조금 우리 백 팀장님 살짝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송가정 마을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적은 규모의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사는 그런 마을인데 아주 큰 실력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정릉 쪽이 좀 이렇게 놀기 좋다 그렇게 유명해지면서 도성에 있는 한양 도성에 있는 굉장히 큰 대신들이 여기 송가정 마을에 들어와서 별장을 지었다 그럽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강릉 김씨 집에서 이제 김계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토지를 사서 별장을 짓고 들어왔는데 그 옆에 토지까지 이렇게
농민들이 이제 송가정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이렇게 점유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단 침탈이죠. 그렇죠. 예, 예. 농민들의 밭대기까지도 이 강릉김 씨 세력가들이 다 점유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외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이 억울하니까 어디다가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당시 정조 대왕한테 이렇게 직접 가서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때는, 마침 정조가 행차하는 길목에 그렇죠. 예. 지나가다가 행렬에 네. 지나가다가 송가정 마을 분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아 이거 뭐 신문고처럼 예, 징을 치면서, 격쟁이라고 하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왕한테 호소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분쟁이 어떻게 해결이 그래서 되나요? 이제 분쟁은 이제 정조가 그 토지를 다시 다 돌려주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민의 입장으로 우리 민의 정조대왕은 또 입장에서, 했었다는 예. 얘기. 이것도 기록에 어디 다. 네. 이것도 다 승정원 일기나 일성록 그러니까 있고. 승정원 일기는 이제 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가기록원처럼 네. 그 기록을 다 적은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쓰는 같이 다니면서 네. 적으니까. 네. 그때는 뭐 또 왕이 바로 직결 판결을 하는 거나 그렇죠. 다름없으니까. 네네. 그 있겠네요. 보시면은 네. 이제 그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성 판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서울시 이런- 의회처럼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서 다그치는 장면도 그래요? 나옵니다. 예. 야, 그 군주가 이제 민을 위한 군주상이 그렇죠. 또이 지금- 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 지금 같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음. 대통령이 오. 작은 마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런 그러니까 건, 이제 예. 힘센 쪽 편을 안 들고 그렇죠. 정의로운 편.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약자의 편,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니까 상당히 그것도 멋진. 지금 거예요. 시국에서도 좀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모습들. 옛날 네. 그런 그 절대 왕권 시대에도 예. 오히려 정의롭게 왕들이 네. 역할을 해준 좋은 기록이네요.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송가정 사람들 사람들이 이제 논농사는 못하지만 밭농사를 또 주로 일을 하지만 특이한 일을 또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떤 관련된 일을 이제 했었습니까? 정릉천을 가서 보시면 이제 딱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 정릉에 있는 바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릉 맞아요. 뒤에 바로 또 북한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국사 앞에랑 보면 바위들이 그렇죠. 너무 예, 예. 멋져요. 네. 바위가 네. 되게 좋은데 이제 그런 바위를 가지고 이제 생업을 삼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도성 안에서 성이나 궁궐들을 지을 때 이게 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재. 예, 그런 것들을 멀리서 갖다 쓰지 않고 가까운 정릉에서 갖다 썼죠. 그러니까 예. 재밌는 거는 저도 알았던 사실이 우리 한양 성각 했을 때 네. 태조 이성계 때 뭐 토성과 이렇게 짓긴 했지만 계속 세종 때, 숙종 때, 뭐 고쳤죠, 순조 때 계속. 계속 수습하고 수리하고 했을 때 멀리서 돌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인왕산 쪽이랑 이 정릉 쪽일 때 채석을 해가지고 이제 성각 보수도 하고 네. 궁궐 보수도 하는데 특히 이 송가정 마을 사람들이 돌 다른 일이 너무 잘하니까 채석도 이쪽에서 하고 돌로 부업으로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정릉천 쪽 그리고 보면 바위들이 네. 매끈매끈하고 되게 그 네. 대리석 예, 같이 예. 멋져요 보면. 예. 근데 재밌는 게 지금 그 경국사 말씀하셨는데 경국사 앞에도 반야교라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최근에 이제 근대화되는 시점에 됐고 또 반야교 바닥도 돌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또 그 옆에 영세불망비도 있는데 네, 요 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돌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정릉천이 있었는데 이제 홍수가 나면은 많이 불고 이렇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네. 마을길이 이렇게 왕래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리를 짓자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제 그런 비용을 이제 도성에 사는 이원우라는 이제 세력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재력가가 이제 그분이 이제 기부를 해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다리는 이제 지금 정릉 이동 주민센터 앞에가 옛날에는 정릉천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쪽에다가 큰 다리를 이렇게 교각이 한 7개 되는 그런 다리를 세웠는데 그 다리 이름이 이제 만세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정릉 오래 계신 분들은 옛날 여기가 이제 만세교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만세교는 근데 한동안 있다가 이제 다 없어졌고요. 이제 개발되면서 지금 남아 있는 비슷한 다리가 경국사 앞에 있는 이제 반야교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다리가 굉장히 오래된 다리고 그리고 화강암을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다리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예. 궁금한 게 그 정릉 이동 주민센터 앞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암동 사거리까지가 사실은 그 하천이잖아요. 네, 정릉천 연결된 맞습니다. 건데 네. 이제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사실은 제가 그거를 다시 음. 복개를 자연천으로 다시 뜯어내려고 네. 올해 그 용역 예산을 제가 편성을 사실 해놨어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만세교 그쵸. 예. 그런 것도 복원할 다시 수 복원하면 있죠. 되겠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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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저도 야 오늘 요 얘기 안 저도 들었으면은 행복하네요. 저도 행복하네요. 모를 뻔했는데 네. 일단. 그리고 이게 보면은 또 음.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이원우라는 그 세력가가 나름대로 지역 유지이면서 또 정치적인 권력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그 하천을 다리를 편하게 건널 수 있게끔 네. 자비를 자기가 내서 이 다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은 저도 문화원 직원이지만 문화원 임원님들도 좀 생각하시고 이 지역의 뭐 기업가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공공적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조금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예. 개인이 이제 다리를 예. 돈을 내 가지고 그렇죠. 예전에는 뭐 관청에서 이 공공 뭐 음. 다리를 막 놓지 않는 경우도 많았을 테니까 네, 개인들이 사실 근데 이원우는 이제 그분은 정릉에 자주 오셨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경국사에서 이렇게 연회를 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경국사에 또 열렬한 또 신도 예, 오시면서 경국사에서 이렇게 경국사도 한번 둘러보시고 음. 이렇게 좀 한잔 하시고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때 그럼 뭐 조선시대 아니 이제 일제 강점기 아, 초반 일제 강점기 때 예. 아, 그렇지. 많이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음. 정릉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입니다. 네. 참 또 돌과 관련된 내용을 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정릉하면은 이제 버들립 축제 이런 곳만 하는데 오히려 송가정 쪽으로 이렇게 그쪽 지역이면 돌과 관련된 컨텐츠로 관광 상품도 만들 수도 있고 그 퍼포먼스 축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일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아까 이제 그 산책로 이렇게 다니다 네네. 보면은 아이고 야 돌이 희한할 정도로 멋지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제 거기서 몇 도 공연도 하고 네네.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바위 위에서 놀 수 있고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네. 축제에서 잘 살려보면 좋을 네. 것 같네요. 아니 이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그래도 마을 공동체라는 이런 게 이제 정근되니까 이제 농업사회 위주로 이렇게 돼서 오히려 같이 해야 될 마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또 자본주의 사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앞집에 누가 있는지 옆집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성북구는 그래도 마을 계획단도 있고 마을 사업들이 활발하게 하니까 이런 정신들을 좀 이어받아서 우리 마을들을 좀 가꾸고 어렵고 뭐 힘든 분 도와주고 노후화된 시설도 조금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런 것들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게 과거의 그런 공동체 좋은 흔적들을 네. 복원시키면서 그렇죠. 실제로 우리 현대의 네. 삶도 좀 그렇죠. 오늘날 공동체 문화를 복원시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돌과 관련된 얘기를 또 했고 그러면 어쩌면 성북구 정릉동 중에서 마을이 지금은 뭐 마을이 많지만 송가정 마을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마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은 이제 고려 시대 때 어떤 명신이 이렇게 낙향을 해서 귀향을 해 와서 이 마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거의 조선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국사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경국사도 꽤 유서 깊은 그렇죠. 사찰이잖아요. 또 고려 시대 하면은 저희도 알아보니까 보문동에는 보문사랑 그다음에 이쪽 정릉동에는 경국사가 고려 시대 때부터 그 꽤 큰 사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그 역사적인 의미도 좀 되새겼으면 좋을 것 같고 서울에 이제 불교 문화재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성북구가 진짜 불교 문화재는 제일 많더라고요. 사찰 암자도 꽤 많고 많아요. 거의 네. 170개인가 사찰이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이제 종교적인 관점을 좀 초월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으로 그렇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 문화재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보물들도 꽤 있지 않나요? 경국사에? 예, 경국사에 가시면은 일단 그 철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은 좀 길어서 이렇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뭐 철로 만든 이제 불상. 불상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원나라 때
원나라 고려시대 때 원나라 양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철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철불이라서 조선시대 때도부터 유명했고 한번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정릉동은 이제 성북동이랑 지금은 행정구역 때문에 성북동, 정릉동 이렇게 구분을 좀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바로 이 고개 넘어가면 정릉동이고 성북동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호응 좀 여기, 해주세요. 지금 여기가 있는 곳이 지금 아리랑 시내센터 쪽인데 네. 여기가 이제 지금은 아리랑 고개지만 이제 옛날 이름은 정릉 고개라고 이렇게 불렸죠. 아, 그랬어요? 네, 원래 네. 정릉곡입니다. 언제부터 그럼 이게? 그러니까 그 아리랑이란 설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음. 예. 그 옛날 그 청수동에 어떤 이렇게 큰 이제 음식점이 있었는데 네. 청수동에 그 음식 청수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정릉동의 입구니까 아리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여기다 붙여놨다. 그 설도 그런 하나가 설이 있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운규 나운규 또 설이 맞네, 있죠. 예. 나운규. 나운규가 영화 아리랑을 이렇게 여기서 만들었다 해서 그때부터 아리랑 고개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저기 신흥사 지금 흥천사. 흥천사죠. 그 주변에서 또 굉장히 음식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약간 일제 이후에나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러면 정릉 고개. 예, 그렇죠. 그 전에 정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리랑고개라는 데가 예.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 군데.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 전라도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성북구 현재 모습에서는 나운규의 아리랑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흥천사가 이제 신흥사였을 때 음식점도 많고 하니까 네, 네. 전차 종점이 성신여대역 태극당까지였거든요. 아. 전차를 내리고 신흥사를 가기 위한 이 고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리랑 고개 걸어서 이제 예. 이렇게 가야 그 되니까. 옆에 이제 양옆으로 자판도 많고 유원지니까 뭐 솜사탕도 많이 팔 거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리랑 고개로 하는 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유력적으로 유력하게 얘기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이제 송가정도 있지만 성북동, 정릉동은 산수가 너무 수려하고 복숭아 꽃도 많고 진달래 꽃도 피고 해서 이 유림 내지는 유학자들 선비들이 이쪽을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산을 등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코스에 이 정릉동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분들을 좀 한 번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일단 제일 그 유명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남구만 을 들 수 있죠. 예. 남구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조 있죠. 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그래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소치는 아이는 상기안이 이러느냐 그런 시조가 그분이 있는데 지금 저자를 정릉동을 몰랐어요. 예. 그 분이 이제 이 정릉동에 잠깐 와서 이렇게 그 친구분의 이제 박세당이라고 있어요. 예. 박세당도 역시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 사진은 준비 그분과 없나요? 함께. 남구만 영장. 남구만 사진이 있죠. 네,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예. 숙종 때 소론을 이끌었고 송시열이 주도하는 노론과 대립하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영의정까지 했던 엄청난 대신하죠. 예. 네, 이분의 영정은 지금 네. 이제 화면에 좀 작게 돼 있어가지고, 네, 요 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예. 70세 때 영정이네요. 예. 이분이 이제 깐깐하시겠네요. 뭐 어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송가정 이제 그 바위에서 이제 아. 친구 박세당과 함께 이렇게 한판 노르셨죠. 크게. 예. 그걸 한번 그래서-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예. 지금 남구만 선생님이 서계가 누구죠? 박세당. 박세당 예. 유명한 네. 그 서계와 함께 다름 아닌 송가장에 놀면서 그 도리에 쓴 기록을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손씨 집안의 부자 영웅으로 알려지니 천하를 삼분하여 할 거에세 폐업이 융성하였네. 지금 서인이 됨 어찌 한탄할 것이 있는가. 한 구역 천석이 강동을 차지한 것보다 낫다오. 네. 아, 이건 이거 좀 어떤 해석이 의미인가요? 이제 필요한데요. 이제 네. 여기가 손씨 집안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손씨 송가정 네, 마을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송견 삼국지가 이렇게 생각나신 거예요. 오나라 손 오나라 송권 송견 부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이 이제 강동이었는데 그 강동보다 빗대어가지고 얘기하는 네, 거야. 그 강동보다 여기에 낫다. 있는 천과 돌이 훨씬 좋구나. 야 이건 그런 진짜 식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의원님도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예. 지금 삼국지에 나오는 네. 오나라 송건 네, 이런 그러니까요. 말했던 그 땅보다 네. 정릉동이 낫다라는 거 네, 아니에요? 이 정동동에서 그 중국 대륙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쓰시는데, 멋지네. 네. 저기 산책로 네. 네. 그것도 제가 저기 아, 서울시에서 아. 해놨는데 좋다. 의원님 오니까 너무 사람들 좋다. 제가- 아니, 그런데 사랑합니다. 네. 이런 역사적인 걸 사실 알고 했더라면 그 옆에 정릉천에 그렇죠. 불고 그러니까 네. 정릉천 써놓기만 해도. 산책로를 만들면서 그 지점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런 거 써주시면. 시도 안푸수 써놓고 이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곳이다라고 뭐 앞으로라도 해야겠네요. 예. 아니 또 여기 야, 송가정 이거를- 또 시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시들은 또 헤아릴 수 없이 또 다른 이 음. 남구만 말고 또 다른 여러 이제 너무 많다. 예. 제가 한번 어, 읽어드릴게요. 맞습니다. 그 밖에 뭐 홍수주, 오도일, 최석항, 조유수, 오원, 이윤영, 이명환, 김종수, 박준원, 박윤묵, 음. 김진수, 김태경 이런 네. 조선시대 문인들이 송가정에 들려가지고 품격 있는 한시들을 남겼다는 얘기인 거죠. 예, 다 이게 다 자원이네요. 아유. 야, 그러니까 이거 산책로 이게 기록으로만 하면서 남아 있는 거고 더 찾으면 이제 또 더 나올 많을 수 수가 있다라는 있죠. 거죠. 예. 그 한시들이 이분들께 다 지금 기록에 일부 남아 있는 게 있고 아, 없어진 것도 없어진 있고. 것도 이름이 있고. 있는 분들은 다 지금 남아 있는 음. 분들이고요. 야. 예. 야, 더 이거 너무 찾으면 좋다. 계속 나올 겁니다. 저기 정릉 네. 산책로 조성하고 음. 정자도 만들고 네. 또 재밌는 거는 그 저희가 또 의원님 오셨으니까 네. 조선시대 때 이 문인들이나 학자들이 북한산 탐방을 하면서 이 당시 그 탐방 루트를 만든 것도 그렇죠. 우리 복원. 백예준 팀장이 복원을 해놨어요. 네, 아, 여기 그것도 보시면, 다 그것도 지도를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죠. 보시면은 그 루트 아. 북한산 그 꼭대기 가는 루트. 지금은 이제 북한산 꼭대기 100군데까지 이제 음. 하루면 이제 바로 갔다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여행하지 않고요. 어. 한 보통 짧으면 2박 3일, 길면 3박 천천히 4일, 이제. 예, 일주일 그 정도를 텀을 두고 이제 크게 한번 다 놀았습니다. 옛날 양반들은. 근데 그때 이제 갈 때 이제 코스가 이제 그 옛날 그 여행 기록을 보고 이렇게 복원을 해봤습니다. 요 지도가 네. 그 대한제국 시절에 관료했던 신기선 예, 그렇죠. 갔던 코스를 재현해 예, 본 거죠. 예, 그분은 이제 보문사에서 이제 지금 저기 보문동 보문사 있죠. 그렇죠. 예, 보문사에서 출발을 해서 쭉 흥천사, 봉구사를 거쳐서 경국사까지 왔더니 이제 해가 저문 거예요. 예. 아, 그럼 1박은 경북사에서 경국사에서 이렇게 했다. 1박 하시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우이동 지금 화계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계사로 쪽을 해서 백운대에서 올라가시고 음. 이제 또 북한 산성 안에 또 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암자도 예. 많고 예, 하니까. 예. 이제 그 절들 다 도시면서 한번 또 노시고 이제 그게 세검정 이제- 쪽으로 와가지고 예. 창의문으로 예, 왔군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은 행정구역이 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이렇게 동북사구 얘기하는데 한국전쟁 당시에도 저기 강북구나 저쪽 도봉구는 성북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예. 또 조선시대 때랑은 여기 경기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여기가. 고향 뭐 네, 이렇게 일제시대 되고 때는 그 양주 이제 땅도 고향군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분들은 뭐 등산복 입고 거의 하루 코스로 그냥 우선 그렇죠. 가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죠. 네. 근데 옛 선조 어르신들은 보니까 이 사찰도 들려서 물 유람도 한잔 하고 뭘 또 했든 시도 구경을 하고. 했든 시를 썼든 이렇게 하면서 갔던 네, 것 같아요. 네. 보면. 그 말 그대로 네. 명상도 하시고 음. 힐링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또 양반들이 또 유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 읽고 음. 또 술도 또 드시고 대금도 불고 또 뭐 주지스님 만나서 네. 또 얘기도 좀 하고 네. 이랬지 않을까. 시정도 이야기도 하고 국가대사도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이제 시정을 아, 그런데 보면 어쨌든 그런 이런 거 코스들이 있을 어디 수 지금 있죠. 네. 기록에 다 있고 다 남아있다는 이걸 겁니다. 보면. 지금도 현재는 뭐 어쨌든 길로 연결이 돼 있죠. 다 돼 있죠 교통으로. 근데 이제 이런 네. 코스 예를 들어서 뭐 신기선 코스라든가 이런 네, 식으로는 네. 별도로는 안 돼 네. 있으니까. 아 이런 콘텐츠들을 의원님이랑 자주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고 그런-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네요. 네네.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네. 막 행정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야. 우리가 참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김문수 시의원님 네. 모시고 하니까 더 흥미진진하고 아. 저희도 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편에 또 동서문박 정릉 관련된 사찰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